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장우입니다. 먼저 이런 큰 행사에 초청해 주신 우리 G3AM 의장님과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네, 제가 속한 기관 이름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상산업기술원이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기상산업기술원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예약할 때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한 다음에 식당을 가보면 이제 네, 기상청 오셨어요라고 답변을 드릴 때가 많아서 사실 자괴감도 느끼고 홍보의 중요성도 좀 느끼는데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저희 기상산업기술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한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상산업기술원은 이제 기상산업의 진흥과 그리고 기상정보의 활용 확대를 그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저희 기관의 목표로서는 기상산업의 성장, 그리고 R&D를 통한 기술 개발, 그리고 기상 관측 장비의 정확도 제고, 그리고 기상 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그 정책 수립이나 아니면 기상산업 육성, 그리고 기상 관측 장비에 대한 검정, 인증, 그리고 이제 R&D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그리고 관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예산은 한 60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75명의 스태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관측 파트와 그리고 포캐스팅이라고 하는 이제 예측 파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측은 말 그대로 현재의 기상 상태를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이라 함은 이 현재의 옵저베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기상 상태를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 예측을 잘 하려면 현재의 기상 상태를 가장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UAM과 관련된 이제 옵저베이션과 이제 포캐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옵저베이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이 레이더나 아니면 위성 아니면 지상에 설치된 이제 기상 관측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도 이런 기상 관측 장비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UAM을 생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적어도 그 기상을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저고도를 관측할 수 있는 장비들이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티포트나 그 회랑 지역의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들은 새롭게 좀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측 자료들을 잘 모아서 이제 현재 관측 상태를 잘 이제 UAM 관계자가 활용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측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상청에서는 이제 글로벌과 지역의 예측 모델을 만들고 있고 이런 예측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대형 항공기들이 주로 이제 항공기 운항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AM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비행 지역이 대형 항공기보다는 좁기 때문에 아주 고해상도의 수치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그 예측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그 UAM 비행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관측 자료, 현재 실황 자료만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어쨌든 승객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에 예를 들면 이제 내일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러면 UAM을 예약하는 것보다는 대체 이동 수단을 좀 조사해가지고 그 대체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이제 예측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제가 그 대기 저층 구조를 좀 복잡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그림 중간에 보시는 1, 2km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1하고 2km의
보다 낮은 고도를 이제 기상학적 용어로는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라는 경계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 이 경계층보다 위는 프리 애트모스피어라고 해서 좀 굉장히 좀 안정한 그 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바운더리 레이어는 사실 이제 지표면의 영향, 그리고 복사열, 그리고 복잡한 지형, 그리고 건물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기상 현상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지형이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기상학적으로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UAM이란 기체가 대형 항공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런 기상 현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제 기상 관측 정보와 기상 예측 정보가 이제 안전한 UAM 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UAM에 필요한 기상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관측과 예측으로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왼쪽 위편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UAM의 관측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그라운드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멀리서 높은 고도의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관측할 수 있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측 장비, 여러 가지 관측 장비를 통해서 잘 수집된 정보들을 모아서 이제 오른쪽 위편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기상 상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격자화된 이제 자료를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상 상태가 어떤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UAM 의상 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현재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실황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예측 모델을 돌리게 됩니다. 예측 모델을 돌렸을 때 앞으로의 기상 상황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관측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나타낸 그림,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은 기본적으로 지상 관측과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을 관측하는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는 이제 원격 탐사 관측 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라이다나 그리고 윈드 프로파일러, 그리고 레이더, 뭐 그리고 초음파 풍향 풍속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관측 장비들이 맨 왼쪽에 제가 표시를 했고요. 거기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 노이즈의 그런 자료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거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상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를 저희가 얻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무빙 옵저베이션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제가 UAM을 이제 업무를 담당한 지 한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제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UAM 기체에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센서가 꼭 달려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 뭐 조그만 센서라도 다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기체를 개발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게 이제 UAM 기체의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센서가 달리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좀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ADS-B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바람을 거기서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하고, 그리고 그 바람 자료를 통해 가지고 뭐 난류가 얼마나 심한지를 좀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R&D를 통해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드론을 통한 기상 관측도 지금 그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려면 사실 이제 고해상도의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게 그 기상이라는 게 어떤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스템적으로 전 구적으로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에서는 이런 맨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제 전구의 대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치 실험 자료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리지널 모델을 돌려서 한반도 지역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주민을 해서 이제 UAM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반 스케일 모델과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빌딩 스케일 모델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는 이제 R&D를 통해서 현재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 예로 지금 미국 국립
대기 연구소 엔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만든 페스테디라고 하는 이제 그 빌딩 규모 수치 실험 모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빌딩 규모의 바람이 어떤 식으로 지나가는지 그리고 난류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예시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빌딩 스케일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날씨 예보라는 게 100% 정확한 날씨 예보는 없습니다. 당연히 뭐 뉴스에서도 보시겠지만 내일 광수 확률이 90%다, 80%다 이런 얘기 아마 굉장히 많이 드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예보가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진단 예보라고 하는데 내일 비가 온다 안 온다라고 예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인 예보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뭐 난류 발생 확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항공기상 관련된 예측 정보들도 확률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럼 10개 중에 9개가 나와야 90% 확률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10개를 만들기 위한 것을 저희가 이제 앙상블 모델이라고 하는데 모델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맨 왼편에 나타낸 그림은 그런 이제 난류를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 지수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지수들 중에서 뭐 난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된 지수들의 퍼센테이지들 계산한 것이 맨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다중지수, 그러니까 지수를 여러 개 썼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거를 사용한 확률 예측 기반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보이는 그림은 타임래그 앙상블 기법으로서 6시간 전에 예측한 모델과 결과와 12시간 예측한 모델 결과 아니면 뭐 18시간 전에 예측한 모델을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임래그를 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난류를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나타낸 그림은 아예 모델 자체를 여러 개를 돌려가지고 모델마다 퍼포먼스들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개의 모델 중에서 난류가 발생할 확률을 뭐 카운트를 해가지고 표현한 게 맨 오른편에 나타낸 다중 모델 앙상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확률 예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 효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상 정보, 뭐 윈드나 아니면 시정 그리고 뭐 강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UAM 운항을 위해서 생산이 될 거고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R&D 페이지 예타 R&D 페이지 1으로서 24년부터 26년까지 기초적인 기술들이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정확한 기상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UAM의 그 상용화에 저는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국민 입장에서도 UAM이 정말 택시나 기차처럼 안전한 탈 것으로에 대한 인식 제고가 있어야만이 이런 UAM을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 정보들이 뭐 버티포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륙이나 착륙과 관련돼서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관제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위험 기상을 피해서 좀 회랑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승객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쨌든 이제 뭐 기상 상황이 안 좋을 것을 대비해서 좀 대체 그런 이동 수단을 찾아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PSU 입장에서는 어쨌든 스케줄링이나 예약하는 입장에서 좀 이런 기상 정보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